11라운드 주말 리그 경기가 한 경기 빼고 다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에겐 매우 의미 있는 11라운드였습니다. 맨시티는 너무나 당연하게 본머스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예상대로 가져왔으니까 크게 경기에 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이 선발 출전하고도 6골 중에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공격 포인트도 못 올린 것이 손흥민에게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스날은 판정에 대한 큰 논란과 함께 뉴캐슬에게 패배하면서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토트넘은 승점 차이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까지 온 거죠. 그리고 우승 경쟁을 할 또 한 팀, 리버풀이 새벽에 경기를 치렀는데 승점 3점을 꼭 가져가야 할 경기에서 승점 2점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상대가 루턴타운이었으니까요. 4부 리그에서부터 기적으로 1부 리그에 승격한 팀. 어쩌면 올 시즌이 마지막이 될 이 팀에게 졸전 끝에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졸전이 된 이유는 리버풀이 일방적으로 압도한 경기이긴 했는데 슈팅을 24개를 퍼붓고 유효 슈팅도 6개가 나왔는데도 94분 동안 골을 못 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반 80분에 루턴타운이 역습이 제대로 통하고 선제골을 넣으면서 만여 명의 일방적인 루턴타운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리버풀 루턴타운 경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경기였습니다. 그것도 B클럽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적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94분에 교체로 출전한 디아즈가 극적인 헤딩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는 최종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누네즈가 대활약을 했는데 전반 초반 15분 동안만 홀로 슈팅 4번에 골대도 한번 맞추고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까진 여유로웠습니다.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본인도 웃고 클럽 감독도 박수도 쳐주었습니다. 전반 0대0이면 어때요? 후반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들기면 한 골은 나올 테고 결국 승점 3점이 더 중요한 거니까 리버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게 후반 20여 분까지 계속 0대0 상황이 됩니다. 급기야 누네즈가 대형 사고급 슈팅을 때리는데 왼쪽에서 문전으로 날아온 크로스에 살라가 머리를 갖다 대고 제대로 반대쪽으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작품 같은 연결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만 하면 되는 상황. 누네즈가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진 좋았는데 골대 바로 앞에서 때린 슈팅이 하늘 높이 떠버리면서 득점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골대와의 거리는 3m나 됐을까요? 정말 골대 바로 앞에서 발만 대면 들어갈 골을 강한 슈팅을 하다가 망쳐놓은 겁니다. 누네즈는 정말 너무 민망했는지 차라리 옵사이드가 되길 바라는 표정이었지만 선심의 깃발마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카메라는 클롭 감독을 비춰주었고 극대노하면서 몇 초 동안을 핏대를 세우고 소리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살라는 본인이 슛을 해도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골키퍼 정면이라서 그 순간 방향을 틀며 더 좋은 찬스를 줬던 건데 골이라고 느낀 순간이 볼이 관중 속으로 날아가자 그 자리에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쉬움이었겠죠. 아직 20여 분이 남았으니까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선제 실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루턴타운은 나름 슈팅도 때리고 유슈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반 80분 과거 토트넘에서 자주 보던 장면처럼 득점이 나오면서 승기까지 잡았던 것입니다. 루턴타운은 잔류를 위해서 이 승점은 매우 중요했는데 만약 승점을 3점 얻었다면 다시 수백억을 남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승점이었는데 1점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루턴타운은 지금 상황으로는 강등되지 않는 16위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승점 2점을 날리는 기분으로 아스날과 승점이 같은 상황으로 리그 3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BBC를 통해서 클롭 감독은 우리는 더 잘했어야 했다. 루턴에게 공을 돌린다. 우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상황을 끝낼 만큼 침착하지 못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니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누네스를 저격했고 루턴타운 감독은 최고의 90분이었다면서 선수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한 제이미 캐러건은 이 경기를 본 후 리버풀이 우승 후보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루턴타운이라서 그렇지 퀄리티 높은 팀이었다면 더 많은 실점을 했을 정도로 공간을 많이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리버풀의 가장 큰 숙제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8개월 동안 발전을 했는데 탑4 정도의 경쟁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결과가 토트넘에겐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풋볼 런던은 리버풀 경기가 끝난 후에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탄력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리버풀이 루턴타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을 넘어서
2위로 올라설 기회였는데 압도적인 점유율과 3배 이상의 슈팅을 하고도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도 뉴캐슬에 패배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 두 팀 모두 토트넘과 2점 차가 되면서 토트넘이 첼시에 승리할 경우 5점 차이까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기자도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승리할 거라는 예측을 한 듯합니다. 이제 토트넘이 주인공으로 이 11라운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당연히 상위권 팀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죠. 설마 첼시도? 라고 말이죠. BBC 해설자 크리스 허트는 토트넘 첼시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 0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건 상당히 쉽다.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꿰찼지만 첼시는 매우 불안하다. 나는 여전히 토트넘을 지지할 것이다. 첼시보다 더 나은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예측을 떠나서 토트넘이 첼시보다 더 강한 팀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옵타에서는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휘 아래 무패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옵타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이 첼시를 이길 확률로 42.5%를 매겼다라면서 무승부를 제외한 확률이기 때문에 패배할 확률은 훨씬 높다는 뜻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994년 프랭크 클라크 감독 노팅엄 11경기, 2018년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 첼시 12경기에 이어서 EPL 사령탑으로 첫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린 세 번째 감독이 될 수 있다라면서 또 다른 대기록이 탄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루턴타운전에서는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페널티킥 포함해서 손흥민과 함께 득점 2위인 살라가 약체팀을 상대로 득점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손흥민이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득점 2위가 아니죠. 홀란과의 득점 차이는 현재 3골인데 이게 상황이 묘해졌습니다. 팬들이 홀란이 대형 사고라도 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전혀 아니지만 11라운드 본머스전에서 전반 마지막에 쩔뚝거리는 게 포착되었고 실제 후반전에 교체가 되었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적으로 발목 부상이 있다는 걸 알리면서 몇 경기를 못 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상황이 완전 달라지죠.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으로 4경기 가까이 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홀란 또한 경기 출전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득점이 임무인 손흥민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이색적인 기획으로 아스날 핵심 수비수 살리바가 출연해서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살리바는 손흥민은 빠르고 기술이 좋고 굉장히 좋은 선수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을 때 아주 깔끔하다. 우리는 손흥민에게 골 넣는 것을 좀 그만하라고 말해야 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많은 골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한다라면서 소속팀 아스날을 위해서 손흥민이 골을 조금만 넣기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능형 컨텐츠라서 화기애애했고 살리바가 AI로 만든 프리미어리그 아기 사진을 맞추는 거였는데 이 사진을 보고 토트넘의 손흥민이라고 한 번에 맞추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들도 토트넘의 행보를 매우 주목하고 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첼시전에 승리를 하게 되면 더 난리가 나겠죠. 이 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홀란과의 득점 격차를 더 좁힌다면 와, 그만 상상하랍니다. 내일 새벽 5시 경기입니다. 오늘 밤은 무조건 모두 일찍 주무십시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